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죠. 뭐 전세가도 그렇고 경매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실 분입니다. 즐거운 컴퍼니 이현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10년 전에 저 MBC에서 기분 좋은 날 할 때 나오셨다면서요? 네, 그때 제가 공중파 처음 나왔을 때 MC셨어요. 야, 그 10년 동안 더 잘 되셨고 번성하셨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0년이면 정말 요즘에는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10년이면 강산이 한 2번 변했을 거고. 제가 이제 경매 시작한 지 15년 차가 됐더라고요. 정말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야, 그야말로 베테랑이 되셨는데. 아니, 경매가 진짜로 말씀처럼 쉽습니까? 이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데. 진입장벽이 높아요. 네. 하지만 한번 그 허들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경매가 네. 뭐 딱히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결국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경매를 알아두면 무게 하나 딱 장착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건 정말 선수들이 하는 고차원의 방법이다 네, 이렇게 저도 알고 그런 줄 있어서. 알았어요. 근데 15년 전에 경매를 처음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2009년도에 처음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막둥이를 낳았어요. 네, 그래서 애 셋 때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가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안 좋았고 남편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근데 난 돈이 없으니까 돈 없이 돈 벌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경매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부동산을 원래 하던 사람도 아니고 경매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건 어디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우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카페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빌라를 분양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막 빌라 분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놔도 경매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안 받았거든요. 근데 같이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 네, 거기 물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데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경매는 고수만 한다. 이런 그 타입이었거든요. 2009년 그때 분위기면은 2007, 8년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 맞아요. 그러면 아주 만만치 않던 시절인데. 그래서 당시만 해도 부동산 하면 망한다. 집 사는 사람 바보다. 이런 시장이었고 제가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미쳤구나. 이제는 그게 아니다. 네, 아니, 저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게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절실함이 있었고. 절실함이 있었죠. 그리고 될 것 같았어요. 네. 느낌은 좋았어. 네,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예요? 처음에 제가 경매를 알고 나서 3주 만에 처음으로 입찰을 하게 돼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 경매 알고 3주라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게다가 저는 불인인 상태잖아요. 처음 입찰을 일단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괜찮더라고요. 할만하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고 계속 입찰을 도전을 하다가 그때 처음 한 게 얼마짜리? 경매 알고 2달 만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게 2억 원짜리였는데 2009년에 2억 원이면 제법 되는 물건이네. 제법 되는 물건이죠. 근데 2억 원짜리였는데 10년 차 아파트. 10년 차 아파트 바로 낙찰 받아서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했거든요. 원래 그런 목적으로 했던 거니까. 입찰 보증금도 없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는 물건이 아니었던 거를 몰랐어요. 제가 불인이라서.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을 받았던 거예요. 그 위치가 안 좋았던 겁니까? 뭡니까?
당시는 거래가 거의 없던,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지금하고. 지금하고 비슷하게 거래가 거의 없던 타이밍이어서 거래가 되는 물건은 조금 작은 물건들. 그리고 큰 걸 잡았구나. 30평대 아파트. 근데 그리고 또 기준층에 있는 25평 이하의 그런 물건들만 간간히 거래가 되는 시장이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30평대 1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갖고 싶었던 거죠. 아하. 그 수습 어떻게 했어요? 이사 들어갔어요. 직접 들어가셨어요? 네. 방법이 없어서 여보 내가 사고 쳤어. 이사 가자. 그래서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전세금 9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2억 원짜리 집을 샀으니 대출 많이 해줬거든요. 대출 많이 받아서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하고 나니까 진짜 3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때 이자가 한 6%가 보통이었어요. 제가 6%대로 진짜 요즘하고 비슷한 상황이네. 너무 비슷한 상황이네요. 너무 똑같아요. 예. 그래서 6%대로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럼요. 이자를 벌어야 되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매를 하게 됐죠. 아. 근데 처음에는 좀 실수였어요. 그러면 그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또 다음 경매를 했겠네요. 네, 이제 알았어요. 아, 이게 안 팔리는 거구나. 팔리는 건 뭐지? 더 작아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1층. 저는 애들이 많으니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게 너무 싫어서 1층을 좋아한 건데 그건 제 기준인 걸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한 경매가 그리고 이제 3천만 원으로 다음 물건을 했는데 2개를 낙찰을 받았어요. 대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2개 낙찰 받아서 2달 만에 3천만 원을 벌었어요. 2달 만에 바로 매각을 해서 이제 거의 푹 빠졌네요. 이제는 이제 방법을 안 거죠. 이제 방법을 알았고 이제 헤어날 수 없어. 본맛을 봤어.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물건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물건 지금도 이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대출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서울 규제 지역은 30%밖에 안 나고 그리고 DSR, DTI 규제라는 게 있어서 기존의 그건 안 대출이 풀었죠? 많으면 기존의 대출이 많으면 추가 대출 받기가 쉽지 규제 지역 않아요. 같은 건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곤 다 풀어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 저처럼 20채 이상 늘려가기에는 대출이 좀 아니 근데 어렵죠. 지금 20채예요? 아니요 그때 3년 동안에 21채를 낙찰 받았어요. 아니 지금 말씀 잠깐 들어봐도 2009년 상황이 지금하고 너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경매를 어느 정도나 받으셨고 가장 큰 덩어리는 어느 정도짜리 물건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처음에 주거용 물건으로 하다가 그런데 당시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속 규제가 나오니까 주거용 물건에서 바꿨죠. 상업. 상가 토지로 바꾸고 건축도 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너무 화랑일 때 2000년도 쉬었어요.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못 따라잡겠는 거예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경매하는 사람들은 그때 많이 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낙찰가가 결코 싸지가 않았거든요. 다시 경매를 시작하게 된 게 재작년에 저희 둘째 아들이 그때 22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얘가 경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아이들 도와주면서 다시 이제 주거용 물건들도 하고 이제 단기로 매도를 하는 것들을 많이 했죠. 너무 오르는 타이밍이니까 싸게 사서 현재 시세로 팔고 요거를 하고 최근에는 작년 말에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택지지구에 있는 토지 낙찰 받아서 이제 건축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집 지으실 거예요? 건물 지시는 거예요? 빌라 단지요. 몇 세대짜리 정도? 16세대 나올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월세 받으시는 거예요? 분양하시는 거예요? 분양해야죠. 요즘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원래 한동안 부동산 시장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정말 저렴한 낙찰이 있었거든요. 네. 12월 달부터 경매 법정에 사람이 미어 터져요. 이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네. 12월 달 딱 들어서니까 법정에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유찰되고 이러는 것도 많지 않겠네요. 물론 유찰은 되죠. 당연히 유찰이 돼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 다음 걸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한 20% 정도는 저렴하게 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시장이 너무 하락이다 보니까 거의 매가랑 붙어서 맞아요. 낙찰을 받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 시장이다. 아, 지금 요즘은 한 20%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게 20%. 넣으면 낙찰을 받아요?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도 낙찰 받기도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진짜 낙찰가가 혼재돼 있어요. 정말 좋은 낙찰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감정가 대비 한 50% 이렇게 그렇게나? 낙찰이 돼요. 반토막이나? 시세보다는 한 30%. 감정가가 좀 높죠, 지금은. 좀 가격이 하락이 됐으니까. 시세보다 30% 낙찰을 받으면 괜찮은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높게 써야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보다 한 20% 정도 네. 낮춰서 네. 또는 심하게는 50%까지 낮춘 것도 낙찰이 되더라.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경매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뛰어들 만한 시장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더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아, 늦지 않았다? 네, 늦지 않았다. 아니, 왜냐하면 집값이 더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더 떨어지면 경매 물건도 더 그렇게 나올 거 아닌가.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주택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세요. 저한테 수업 오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 다주택자 풀리고 이러니까 달려드는군요. 풀리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대단하시네. 준비하고 계셨어요. 신발끈 묶고 준비하신 네. 분들이 지금 경매 시장에 이미 이제 좋은 낙찰을 받고 계시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뭐 공부하고 뭐 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경매는 또 타이밍이 딱 있다기보다는 항상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최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늘 갈고 닦는 것처럼 배워야 될 필수 지식 중에 하나인 거죠.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이런 시장에서는 경매 공부하고 이런 시장에서는 경매 공부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칼을 갈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책 사서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경매 공부 시작할 때 이제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체계적인 강의가 별로 없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이 뭐냐면 도서관에 가서 네. 경매 글자가 들어간 책을 다 빌려다 봤어요. 노력이네. 근데 당시는 그 책이 많지도 않았어요. 한 2, 30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 읽어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그럼요.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잡기. 맞습니다. 본인이 쓰신 건데. 제가 쓴 책 중에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그 책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 만났었는데 굉장히 쉽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책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그 책을 따라서 경매에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만 권 넘게 11만 권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이 팔린 책이라서 경매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책을 읽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책을 읽고 저는 강의도 들어야 된다고 강의 생각해요. 듣고. 네, 강의를 듣고. 근데 강의를 들을 때 일방적인 강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물건도 찾아보고 현장도 가보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겠네. 온라인 강의. 뭐 온라인 강의라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만나니까. 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은 마치 제가 그 수영을 예를 많이 듣는데 제가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수영하는 방법을 막 열심히 알려드려요. 책으로만 하면 안 된다. 이거. 보기만 하면 어떻게 수영을 해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3주 만에 입찰에 도전을 했지만 3주는 솔직히 좀 너무 심했고요. 네, 저는 두 달은 바짝 공부하시고 몰입해서 바짝 공부하시고 2달이 지나면 얼마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공부를 할 때 듣기만 하지 말고 내가 물건도 찾아보고 다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실습. 네, 실습. 입찰. 네, 모의 입찰도 해보시고 이 동네는 보통 낙찰가가 얼마인지 낙찰되는 사례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돈에 맞추게 되죠. 네. 처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쯤부터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아까 제 아들 이제 얘기 아까 드렸는데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러셨죠? 700만 원으로 했어요. 7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지금 임차인이 2천에 40에 살고 계세요. 2천에 40에? 네. 와, 그래요? 네. 얼마든지 있어요. 다만 예쁘고 아름다운 물건은 아니에요. 네, 아이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나도 이제 경매를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일단 돈을 모아. 근데 1년 동안 돈을 모아. 그래서 그 돈으로 하자. 1,000만 원만 모아봐. 알바를 하니까 알바를 해서 1,000만 원을 모으기로 약속을 했는데 1년이 딱 됐는데 700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엄마 더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22살짜리가 기특하네. 그래 700을 네, 모았어요. 기특하죠. 네. 그래서 7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냥 이거로 할 수 없을까요? 하자 이거로. 그래서 물건을 찾았는데 당시에 그 물건이 최저가가 2,800만 원짜리. 그것도 경기도 광주예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집 주변이니까 너무 잘 알겠네. 알죠. 네. 반지하 물건. 근데 정말 더러운 집이었어요. TV에 나온 더러운 집 많잖아요. 현장 답사 가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싫어요. 반지하 싫어요. 반지하라는 또 그런 그거 이후로 기생충 이후로 네. 반지하에 대한 굉장히 선입견이 안 좋은 선입견이 네, 많이 네. 생겼어요. 네. 그리고 막 홍수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반지하는 사람이 살 수 없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아파트 사고 싶대요. 700만 원으로 아파트 못 사. 근데 네가 돈 모을 동안 집값은 더 오를 거야. 그래서 그 물건을 4,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4,1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80%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700만 원 들었다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4,100만 원짜리 낙찰을 받았는데 집이 정말 망가져 있는 집이어서 올수리를 했어요. 그 돈 제법 들었을 텐데. 네, 제가 빌려줬어요. 얼마나 들었어요? 1,300만 원 들었어요. 1,300? 네, 샤시까지 다 갈았거든요. 그래서 1,300만 원 상태를 들어서 좋게 만들었네. 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을 드렸죠. 야, 그래서 지금 얼마 나가요? 지금은 뭐 내놓진 않아서 지금 거래 안 될걸요? 그래도 또박또박 월세 받네요. 네, 꼬박꼬박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만 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네. 2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내고 나머지 20만 원이 월세 수익인데 자기 소득의 월세 수익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확실히 다르죠? 경매에 임하는 자세가? 네, 아무래도 저희의 시대가 왔죠. 그러면은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반부에 얘기하셨지만 한 2달 정도는 네.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어설프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는 공부로 2달. 네. 그리고 나서 실습 덤벼 보고 그 다음에 한번 경매에 임해봐라. 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빌라, 뭐 아파트, 뭐 아까 저 아드님한테 권해줬던 뭐 반지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부터 하면 가장 리스크가 적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자기 돈 되는 만큼 하라고. 일단은 주머니 사정이다. 네, 주머니 사정이요. 저희 아들도 반지하를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반지하를 하고 싶어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익이 나니까 하는 거고요.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현실에 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 막 이런 것도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좋은 데는 다 빤하잖아요. 지금 규제주의로 묶인데. 거기가 제일 좋은데. 강남 3구하고 용산이야.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비싸서 못 사는 거니까 내가 가진 호주머니 사정과 가까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좀 더 먼 지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수익을 따지면 주거용보다는 상가나 토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그 분석을 다 어떻게 하나? 모르죠. 왜냐하면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도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아파트가 쉬운 이유는 똑같은 게 나란히 있으니까 가격 비교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자기 상황도 있어요. 내가 내 집 마련이 아직 안 돼 있다면
저처럼 실수하실 거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집이 있다면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 되면 세금과 비용도 늘죠.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딱 좋다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보다는 나한테 지금 딱 필요한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먼저 나 자신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물건 어떤 물건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임차인이 들어가서 안 나가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명도요. 네.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이 꼭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입찰에 참여를 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죠. 아, 거기 다 나와요? 네,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이제 경매의 시작인데요. 이게 처음에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은 권리 분석을 배우는데 딱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용어가 들어가고 낯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법원에서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낯설고 하긴 한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스터하면 여기 살고 있는 점유자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 사람인지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인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를 보고 알아볼 수 있죠. 아, 그래도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건 법적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 그게 다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법원의 명령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이라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죠. 권리 분석 내용에도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안하던데 네. 처음에 공부 좀 했다고 덤비지 말고 아예 컨설팅 해주는 사람한테 맡겨라. 네가 뭘 한다고 하니 경매 물건이니까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경매 사람 맡기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더 가치가 높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좀 알고 써야 돼요. 아, 맹탕 알고. 모르고 그냥. 왜냐면 내가 너무 모르면 그렇지, 맞아요.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거를 컨설턴트 정말 여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기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모르면 정말 사기 뒤통수를 크게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툭 얘기해봤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네? 이러면 만만히 보는 거니까.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우미 이모님을 쓰더라도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앞에만 다 치워놓는 거 뒤에 막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권리 분석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아니에요. 그거 얼마든지 공부해서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만한 물건은 안 하면 됩니다. 그걸 모르잖아. 알아요. 알아요. 하다 보면 알아요? 네네네. 그렇구나. 처음부터 판단을 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물건은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타이밍상 지금 괜찮고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아마 경매를 내가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책부터 좀 보자. 그 다음에 강의를 좀 듣자. 그리고 현장 한번 가봐서 분위기 좀 익혀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한번 했어. 예?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처음에 시도를 하실 때 입찰의 목표를 낙찰이 아니라 경험의 목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많이 조언을 해드려요. 경험으로. 어떤 거냐면 이 가격으로 될 리는 없지만 이 가격으로 되면 대박이다. 왜냐하면 입찰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넣거든요. 근데 입찰가가 최저가보다 얼마 전 높여서 쓴단 말이에요. 유찰돼서 조금 더 높여서 쓰기 마련인데 최저가를 일단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10명 들어와서 꼴찌 하겠지만 일단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내가 입찰을 할 때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처음 입찰 굉장히 두려워요. 네. 경험 삼아 하는 입찰을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그래도 계속 폐차를 하실 거잖아요. 폐차를 하시고 나서 내가 왜 폐차를 했는지 잘 복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이만큼 원할 때 난 수익을 더 많이 원했으니까 폐차를 한 것이거든요. 입찰가를 더 써낸 거지.
덜 써낸 네, 거지. 그렇죠. 덜 써낸 다른 거지. 사람들은 더 썼을 예, 예, 거고 나는 전세가보다 한 2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자는 전세가로 낙찰을 예, 받으면 이제 그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좌절 이런 건 없고요. 바로 다음 물건을 보러 가는 거죠. 경매에 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네. 난 경매 적성에 맞아. 또는 야 나는 경매 아니야.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 진짜 이 사람들은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 뭐든지 부정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매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입찰을 했는데 폐찰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뭐 점유자 못 만나고 점유자를 만났는데 안 나간다고 땡깡 끼고 막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경매 시작하고 나서 원형 탈모 왔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분이라면 경매를 알고 부동산을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경매 알고 그냥 일반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즐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긍정적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무엇보다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만 하면은 아무도 물건을 주지 않죠. 물건 보고 입찰하러 가고 하는 이 자체가 즐겁다고 하세요. 경매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죠? 경매는 그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대리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중개사님들이 하는 거고 별로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집은 사연이 있는 집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선입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집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경매에 나오게 되거든요. 항상 채권자가 있고 집주인이나 그 밖에 사람들이 뭐 돈을 갚아야 되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엔 항상 사연이 끼어들어 있죠. 그래서 사연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사연이 없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집이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운이 없다. 저도 처음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저희 막내가 아팠거든요. 깐난쟁이 한 돌쯤 되니까 막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경매 당한 집에서 살아서 애가 아프다. 나중에 보니까 애들은 다 아파서 크는 건데. 그때 되면 아프니까. 네, 그때 되면 원래 아프죠.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밝게 얘기하고 이러시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15년 동안 경매하면서 이땐 정말 힘들었다 하는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돈이죠. 뭐 사람 힘든데 결국 안에 들여다보면 돈이야. 맞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제가 돈이 없이 시작을 했고 중간에도 뭐 어디서 돈 떨어질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에 쪼달리면서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어느 정도까지 벌어서 그때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를 천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가 다른 투자보다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세보다 싸다. 싸다. 네. 그게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시장의 화랑기에는 뭐 귀한 물건들을 경매에서만 만날 수 있었어요. 시장에 안 나오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어쩔 수 없는 집주인 하정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뭐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싸다. 그리고 싸지 않으면 경매를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이게 단 한 가지의 이유다. 단 한 가지의 이유예요. 뭐 몇 가지 이런 거 필요 없다. 네, 맞아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눈을 기르면 된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셀코 TV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용기를 가지고 나도 이제 경매 지금 때가 왔다니까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는 주로 이제 3040 뭐 그 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직장에서 정년하시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금의 여유가 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한번 알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경매 시작했을 때
전 우주가 저를 말렸거든요. 우주가 말렸어요. 네. 다 말렸군요. 다 말렸어요. 미쳤다. 아마 지금 경매할까? 이 얘기하면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경매를 하고 계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남들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마시고 일단 알아보셔라. 그래서 책도 좀 읽어보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게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이유가 수백 가지 있는데 해야 될 이유 저는 절실함 하나로 이제 뒤에 안 돌아보고 했지만 알아보시되 차근차근 내가 다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함부로 돈을 쓰지는 네. 마시고, 세상에 부동산 시장에 하이에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조심 하면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누군가를 이제 부탁을 할 때도 내가 알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나를 무장해야지 무장한 장수한테 부탁을 해봐야 이 사람이 나를 속이기로 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내가 다만 한 2개월 정도라도 투자를 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해주시는 거고요.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빌라 사기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빌라 사기는 경매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빌라 왕들이 하는 사기인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일인데 지금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고 있어요. 깡통 전세 상태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낙찰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왜냐면 깡통 전세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집의 가치보다 높잖아요. 아, 그런 걸 안 하는 거군요. 그런 건 못하죠.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안 우리가 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은 싸게 나왔다고 덥석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물건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이제 가리는 게 권리 분석이고요. 뭐 어쨌든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오늘 경매 전문가 즐거운 컴퍼니 이현정 대표와 함께 즐거운 경매 얘기 나눠봤습니다. 공부하고 덤비시기 바랍니다. 예, 셀코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